선호냐, 제발. 엄마 계속 일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나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 평생 가족들을 지켜온 어머니가 오늘은 발에 밀려 넘어지고도 참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다시 시작한 일자리.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바닥 닦으며 고맙습니다 말하던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어깨에 시퍼런 멍이 보였습니다. 카트에 부딪혔어. 금방 빠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아, 또 바닥에 물이야? 몇 번을 말합니까? 여기 내 차 들어오는 자리라고. 죄송합니다. 금방 마르도록. 죄송하단 말 그만 좀 하고 머리를 쓰세요. 이 나이에 일하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새벽 5시, 겨울 끝자락.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다. 검은 SUV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다. 헤드라이트가 물청소 중이던 두 여성을 정면으로 비췄다. 복남은 재빨리 밀대를 옆으로 치웠다. 동료 말순도 황급히 물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멈춰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들거리는 구두, 입가에 걸린 냉소, 치과 원장 오상혁이었다. 그는 차 문을 쾅 닫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복남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조금 더 일찍이 아니라 머리를 좀 쓰시란 말입니다. 내 차 들어오는 시간 매일 똑같잖아요. 오상혁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말은 더욱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복남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밀대를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말순이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저희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라. 정해진 시간? 그럼 내 차 피해 다니면서 하세요. 이 나이에 일할 때 있는 게 어딥니까? 오상혁은 트렁크를 열어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여유로웠다. 급할 것도 미안할 것도 없다는 듯. 복남과 말순은 벽 쪽으로 비켜섰다. SUV가 천천히 주차구역으로 들어갔다. 엔진 소리가 꺼졌다. 주차장에는 다시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오상혁이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복남과 말순은 그제야 다시 밀대를 들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이 모든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비닐봉지를 든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선우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줄 토스트를 싸들고 배달 전 잠깐 들른 참이었다. 분식집 새벽 배달 준비를 하다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매일 이 시간에 주차장 청소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가끔 토스트를 싸들고 들르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저 장면을 봐버렸다. 선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복남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허리를 굽힌 채 밀대를 좌우로 움직이며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선우는 기둥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복남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모습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손을 털었다. 선우야. 여긴 왜? 엄마, 토스트. 선우가 비닐봉지를 건넸다. 복남은 젖은 장갑을 벗어 호주머니에 넣고 봉지를 받았다. 고맙다, 아들. 근데 배달 준비는 다 했어? 아침에 바쁠 텐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복남이 일부러 환하게 웃었다. 뭐가?
나야 멀쩡하지. 에이, 요즘 사람들 다 예민하잖아. 그냥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지 뭐.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가에 스치는 작은 떨림을 봤다. 억지로 펴는 입꼬리를 봤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버릇을 봤다. 말순이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복남이 동료의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말순아. 우리 일 마저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 형광등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 밀대 소리, 물 튀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깔린 침묵. 선우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주차장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선우는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 우리 주변에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미덕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미덕일까요? 선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라디오는 계속되었다. 오늘 사연의 주제는 참는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식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의 머릿속은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죄송합니다. 오상혁의 이 나이에 일하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지었던 너무나 익숙한 미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지어 보이던 그 미소가 선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오전 장사가 끝났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선우는 카운터에 앉아 POS 화면을 응시했다. 오늘 매출 18만 원.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임대료 납부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선우는 서랍을 열었다. 은행 통장과 카드 명세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이었다. 대출 이자 68만 원 출금 완료. 선우는 눈을 감았다. 곧바로 두 번째 알림이 왔다. 카드 결제 예정 금액 142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가게 안쪽 작은 방. 침대에 아내 미라가 누워 있었다. 어젯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온 그녀는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 우울증 약 봉지가 놓여 있었다. 선우는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잠든 얼굴에도 피곤이 가득했다. 복남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래도 내가 벌어오는 게 있으니까 조금 낫지 않냐? 선우는 고개를 돌렸다. 엄만 좀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버스 몰던 내가 이런 일 못하겠냐? 사람 안 잃고 산 게 어디냐? 복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는지 선우는 알고 있었다. 복남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예전에 비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스 몰 때는 말이다. 그녀의 말이 잠시 멈췄다. 복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25년 전 겨울이 떠올랐다. 눈 내리는 산길. 시외버스 302번.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그 순간 복남은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켰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괜찮아요. 다들 나가세요. 마지막까지 핸들을 붙잡고 있던 그녀.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때 무릎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복남은 웃었다. 괜찮아요. 다들 살았잖아요. 그 사고로 복남은 다시는 버스를 몰 수 없게 되었다.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회사는 운전 미숙을 주장했고 복남은 싸울 힘이 없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버스 기사에서 식당 보조로
그리고 지금은 미화원으로. 복남은 테이블을 다 닫고 행주를 개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야. 아무도 안 다치잖냐.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자기 몫을 깎아가며 살아왔다. 자기 아픔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엄마, 왜?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뭐라고 했어? 복남의 손이 잠깐 멈췄다. 뭐가? 주차장에서.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물 조심하라는 얘기지.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 복남이 선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우야, 엄마가 뭐 때문에 참는지 알지? 너네 때문이야. 미라 약가, 은별이 학원비, 가게 대출. 엄마가 여기서 일 그만두면 우리 집 어떻게 돌아가냐?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복남이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엄마 팔팔하다. 걱정 마.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그걸 느꼈다. 그날 저녁, 분식집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선우는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분의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반장에게 매일 욕을 들으신대요. 나이 들어서 뭘 따지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계신다고 합니다. 선우의 손이 멈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으면 효자다.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DJ의 목소리가 선우의 귓가에 박혔다. 참는다고 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켜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선우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켜줄 때 가족이 되는 것. 그는 설거지를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나? 밥 먹었냐? 건강 챙기라는 말 외에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나? 엄마, 괜찮아? 선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다시 주차장에 가보기로. 사흘 후 저녁, 복남이 분식집에 들렀다. 선우야, 찌개 좀 싸줘. 말순이네 가져다 줄 거야. 엄마, 오늘 일 일찍 끝났어? 응, 오늘은 청소구역이 좁아서. 복남이 작업복 조끼를 벗었다. 그 순간 선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의 왼쪽 어깨에 시퍼런 멍이 손바닥만 하게 퍼져 있었다. 엄마, 이거 뭐야? 선우가 다가갔다. 복남이 화들짝 놀라며 조끼를 다시 걸쳤다. 아, 이거 카트에 부딪혔어. 카트에 부딪히면 이렇게 돼? 뭐 각도가 안 좋았나 봐. 금방 빠져. 복남은 눈을 피했다. 선우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진짜야? 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냐? 걱정 마. 하지만 복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다. 말을 서두르는 사람처럼. 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찌개를 싸주면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조끼를 여미는 손, 어깨를 살짝 으쓱이는 동작, 통증을 숨기려는 몸짓. 복남이 가게를 나갔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카트에 부딪혀서 저렇게 될까? 아니면. 밤 가게 정리를 마친 선우는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다. 우연히 노동 상담 코너가 나왔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직장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나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일할 곳도 없는데 뭘 따지냐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우의 손이 멈췄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용기를 내세요. 라디오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선우는 설거지를 멈추고 싱크대에 기댔다. 어머니의 어깨멍이. 오늘 아침 주차장의 그 장면과 라디오 속 말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하지만 선우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막고 있다는 걸, 그냥 참고 있다는 걸.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에 직장 내 폭행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사연들이 쏟아졌다. 60대 청소 노동자 폭행 사건, 70대 미화원 모욕 사건, 숫자와 사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선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새벽 다시 주차장에 가보기로. 이번에는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선우는 어머니보다 먼저 아파트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선우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옷이 정각. 복남과 말순이 청소도구를 끌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익숙한 동작으로 물통을 채우고 밀대를 꺼냈다. 말순아, 오늘은 저쪽부터 하자. 원장님 차 들어오는데 물 안 가게. 그래야겠다. 어제도 또 한 소리 들었잖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다. 5시 15분. 검은 SUV가 들어섰다. 선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상혁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바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도 말했죠? 내 차 앞에는 물 대지 말라고. 복남이 황급히 밀대를 치웠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직 이쪽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으면 다른 데부터 하세요. 늙은 사람들이 일하면 좀 배워야죠.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다. 말씀을 좀 곱게 하셔도 되잖아요. 오상혁이 말순을 쏘아보았다. 아줌마, 요즘 청소 인력 구하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이 나이에 일할 때 있는 게 어딥니까? 그가 복남의 밀대를 발로 밟았다. 복남이 밀대를 빼려 했지만 오상혁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그제야 그는 발을 뗐다. 비웃는 표정으로. 선우의 휴대폰이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다. 오상혁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복남과 말순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복남아, 이거 참 너무하지 않냐? 참자, 말순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선우는 주먹을 쥐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참자는 말까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선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상혁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 나이에 일할 때 있는 게 어딥니까? 늙은 사람들이 일하면 좀 배워야죠. 그리고 밀대를 밟는 소리, 비웃음 소리. 선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녹음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아들? 엄마, 주차장에서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어? 복남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 없는데? 왜? 그냥 궁금해서. 야,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내. 전화가 끊어졌다. 선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참자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이제 알았다. 이게 몇 마디로 끝날 말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 후 목요일 새벽. 선우는 또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CCTV 위치를 먼저 확인했다. B층 시구역. 오상혁의 차가 서는 자리. 카메라가 정면에서 비추고 있었다. 선우는 다른 기둥 뒤에 숨었다. 이번엔 각도를 바꿔서 5시 5분. 복남과 말순이 청소를 시작했다. 미끄럼 주에 입간판을 세웠다. 5시 20분.
SUV가 들어섰다. 오상혁이 내렸다.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였다. 또 무리네. 복남이 다가갔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막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끝내려던 참? 매일 똑같은 소리네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라서 변명하지 말고 치워요. 오상혁이 한 발짝 다가섰다. 복남이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오상혁이 복남의 팔을 발로 밀었다. 강하게. 복남이 균형을 잃고 뒤로 미끄러졌다. 바닥이 젖어 있었다. 그녀의 몸이 넘어지며 양동이가 쏟아졌다. 으윽. 복남의 신음소리. CCTV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선호의 휴대폰도. 오상혁은 복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나이에 일하는 게 어디냐. 고맙게 생각하세요. 말순이 달려와 복남을 부축했다. 괜찮아, 복남아. 선호가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지금 어르신을 발로 미셨습니다. 오상혁이 선호를 쳐다보았다. 발로 찬 게 아니라 비켜달라고 살짝 건드린 거죠. 그리고 본인도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켰다. 복남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선호야, 제발 엄마 일자리 좀 남겨둬라. 복남의 목소리가 잠겼다. 나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 선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의 눈에. 오상혁은 비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선호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안았다. 복남이 아들의 등을 두들겼다. 괜찮아, 선호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선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머니의 자존심도, 가족의 평화도, 그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그날 밤 분식집. 손님은 거의 없었다. 선호는 홀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녹음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를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DJ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오늘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선호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가 공장에 들어가셨는데요. 반장에게 매일 욕을 들으신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따지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가족 때문에 참고 계신데요. 선호는 라디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싸우면 어머니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자기 이야기 같았다. DJ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효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켜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걸까요? 선호는 라디오를 껐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상혁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 나이에 일하는 게 어디냐.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남이 넘어지는 소리. 으윽. 선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화면이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다. 선호야, 제발 엄마 일자리 좀 남겨둬라.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선호는 눈을 떴다. 카운터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버스 기사 시절의 사진. 파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복남. 그녀의 손에는 핸들이 쥐어져 있었다. 선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지켜왔다. 버스 안승객들을, 눈길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들을,
가족을,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왔다. 선우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젠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선우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증거 수집, CCTV,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선우는 메모장을 꺼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CCTV 영상 확보, 관리사무소 상담, 노무사 연락, 말순 아주머니 증언 부탁. 그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반대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준 것들을 이제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 2시, 선우는 메모장을 덮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들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모든 소리를, 모든 말을, 모든 모욕을 다 들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다.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증거니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무기니까. 선우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작은 사무실, 책상 2개와 서류 더미, 젊은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백도윤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CCTV 영상 열람하고 싶은데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언제 거요? 지난 목요일 새벽 5시 20분경이요. B층 시구역. 도윤이 컴퓨터를 켰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선우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미화원으로 일하시는데요.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다. 폭행이요? 네. 입주민한테요. 도윤은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복남 씨 아드님이세요? 네. 아시나요? 어머니 항상 친절하셔서 제가 알아요.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다. 5시 20분. 오상혁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복남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발로 미는 장면. 복남이 넘어지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도윤이 영상을 멈췄다. 이거 좀 심한데요. 영상 파일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잠깐 망설였다. 솔직히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뇨? 저 사람 오상혁 원장이잖아요. 관리소장이랑 친해요. 제가 이거 빼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선우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사람 일인데 도와주실 수 없나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다. 화면 속 복남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제가 복사해 둘게요. USB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선우는 USB를 건넸다. 도윤이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다. 관리소장이 들어왔다. 도윤아, 뭐하냐?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껐다. 아, 소장님. 그냥 CCTV 점검하고 있었어요. 소장이 선우를 보았다. 누구시죠? 입주민입니다. CCTV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소장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선우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미화원인데요.
입주민한테 폭행당한 것 같아서요. 소장의 얼굴이 변했다. 폭행이요? 누가요? 오상혁 원장님이요. 소장이 손을 내저었다. 아, 그거 오해일 거예요. 제가 원장님 잘 아는데 그런 분 아니에요.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CCTV는 각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선우는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이미 편을 정했다는 걸 알았다.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오해 풀리면 되는 거니까요. 소장은 도윤을 쳐다보았다. 도윤아, 영상 복사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소장님. 선우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선우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작게 속삭였다. USB 제 책상 서랍에 두고 가세요. 나중에 찾아가시면 돼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선우는 다음 계획을 생각했다. 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 이제 노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노동상담 전화. 선우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선우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니의 상황을, CCTV 영상을, 녹음 파일을, 모든 것을. 상담사가 말했다. CCTV, 녹음, 동료 증언이 있으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기 힘드시면 대리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이요? 네. 가족도 가능합니다. 선우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방법이 있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싸울 방법이. 감사합니다. 신고 절차 알려주시겠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선우는 메모하며 들었다. 전화를 끊고 선우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말순 아주머니를 만나러. 말순의 집은 아파트 근처 빌라였다. 선우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말순 아주머니, 저 복남 씨 아들이에요. 문이 열렸다. 말순이 놀란 표정으로 선우를 맞았다. 어머, 선우 씨.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들어와요. 작은 거실. 말순이 차를 내왔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 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복남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매일 욕먹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이 들어서 일할 데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말순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차 잔을 쥐고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선우 씨, 나도 이제 일흔이에요. 네. 평생 참고 살았어요. 남편한테도 시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잠겼다. 근데 요즘 생각해요.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이 뭐였나 싶어요. 선우는 말순을 바라보았다.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말순이 선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증인 설게요. 선우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고맙긴요. 나도 고마워요. 용기 내게 해줘서. 그날 저녁, 선우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말순의 증언 약속. 모든 게 준비되었다. 이제 신고만 남았다. 선우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다.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화낼 것 같았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 같았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던 손을 떠올렸다. 선우야, 제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눈을 떴다. 그리고 클릭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이 떴다. 선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이봉남, 가해자 오상혁, 내용 직장 내 폭언, 폭행, 모욕, 증거 CCTV 녹음 증인 다 작성하고 선우는 제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선우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 3일 후 선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였다. 선우 씨, 소장입니다. 잠깐 사무소 좀 들러주시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가 끊어졌다. 선우는 분식집 앞치마를 벗었다. 미라야, 잠깐 다녀올게. 어디? 관리사무소.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오빠, 혹시 엄마 일 때문에? 응. 조심해요. 괜히 오빠가 피해보지 말고. 선우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웃었다. 괜찮아. 금방 올게.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앉으세요. 선우가 의자에 앉았다. 소장이 서류를 꺼냈다. 선우 씨, 이거 보셨죠? 노동청 신고 접수 중이었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이 정도로요? 오 원장님이 사적으로 사과하시겠대요. 우리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선우는 소장을 바라보았다. 사과는 어머니한테 받으시고 저는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선우 씨, 이러면 봉남 씨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게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죠.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후회할 일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선우는 사무소를 나왔다. 그날 저녁, 봉남이 분식집에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우야, 왜 엄마, 너 신고했다며?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봉남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왜 그랬냐?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가 허락할 리 없잖아.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지. 봉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대로 계속 당하고 살 거야? 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일자리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일자리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봉남이 고개를 떨궜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선우야, 엄마 무섭다. 선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너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워. 피해 안 가. 내가 지켜줄게. 봉남이 아들의 등을 두들겼다. 넌 참 엄마 닮았다. 뭐가? 고집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일주일 후 입주자 대표회에 공지가 붙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회의. 일시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관리사무소 회의실. 회의 당일. 선우는 어머니와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봉남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봉남아, 선우 씨, 아주머니, 우리 같이 들어가자. 세 사람은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 긴 테이블,
한쪽에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들, 반대쪽에는 오상혁, 그리고 낯선 여성 한 명. 정장을 입은 품이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 선호 일행이 들어서자 오상혁이 비웃었다. 오셨네요. 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관리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미화원 이봉남 씨와 입주민 오상혁 원장 간의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분쟁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선호가 끼어들었다. 소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CCTV를 보고 판단하시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상혁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봉남과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발로 미는 장면, 봉남이 넘어지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입주자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오상혁이 입을 열었다. 이건 각도 문제입니다. 밀친 게 아니라 균형이 안 좋아서 넘어지신 거죠. 균형 문제면 왜 발이 봉남 씨 팔에 닿았습니까? 살짝 건드린 거죠. 이걸 폭행이라고 하면 세상에 폭행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선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인이 있습니다. 말순이 일어났다. 저는 5m 거리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발로 분명히 밀었습니다. 오상혁이 말순을 노려보았다. 아주머니, 거짓 증언하시는 겁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선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나이에 일하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늙은 사람들이 일하면 좀 배워야죠. 청소하는 분들이 뭘 그리 따지십니까? 회의실이 싸늘해졌다. 입주자 대표들의 표정이 굳었다. 오상혁은 말이 없었다. 그때 낯선 여성이 입을 열었다. 성함이 이봉남 씨라고 하셨죠? 봉남이 고개를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25년 전에 시외버스 기사셨습니까? 302번?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봉남의 눈이 커졌다. 네, 맞습니다만.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장정희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봉남이 여성을 빤히 바라보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눈 내리는 산길, 브레이크 고장,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그날,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여성. 그때 그 엄마, 장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제 딸과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다. 장정희가 말을 이었다. 그날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제 딸은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 뒤로 기사님을 찾으려고 시외버스 회사도 소방서도 다 뒤졌습니다. 봉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빌딩에서 청소하시다가 맞으셨어요? 장정희가 오상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은인을 때리고 모욕한 사람에게 제 빌딩을 계속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 이게 무슨... 오 원장님, 임대계약 조항 7항 읽어보셨습니까? 입주민 및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시 계약 즉시 해지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는 관리소장을 보았다. 소장님,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제 결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장정희가 봉남에게 다가왔다. 기사님, 25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봉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기사님은 제 가족을 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선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입주자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오상혁에 대한 조치. 첫째, 아파트 내 모든 직책 즉시 해임. 둘째, 임대계약 위반으로 상가계약 해지. 셋째, 복남과 선호 측의 형사 고소 진행 시 협조. 오상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장정희가 그를 막았다. 오 원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오상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선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선호는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마주 보았다. 문이 닫혔다. 관리소장이 복남에게 고개를 숙였다. 복남 씨,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복남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장정희가 복남의 손을 잡았다. 기사님,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사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장정희는 관리소장을 보았다. 소장님, 복남 씨께 새로운 직책을 드리면 어떨까요? 직책이요? 미화원과 경비원들의 고충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자문 역할 같은 거요. 현장을 아시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복남이 놀라서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사님 받으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복남은 장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말순이 복남의 손을 꽉 잡았다. 복남아, 우리 해냈다. 응, 말순아. 고마워. 고맙긴. 나도 시원하다. 선우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남이 아들에게 말했다. 선우야. 응? 엄마가 미안하다. 왜? 너한테 화냈잖냐? 신고했다고. 선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엄마. 이해해. 근데 말이야. 응? 내가 싸워줘서 고맙다. 복남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혼자 참고 살았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주니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다. 선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응,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몇 달 후, 목요일 저녁, 분식집 뒤편 작은 식탁. 선우, 미라, 복남, 그리고 손녀 은별이 둘러앉았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복남이 밥을 떠서 은별에게 주었다. 할머니, 요즘 일 재밌어? 응, 재밌어. 할머니, 이제 빗자루보다 볼펜 잡는 시간이 더 많아. 볼펜으로 뭐해? 사람들 불편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거야. 은별이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멋있다. 복남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라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요즘 얼굴에서 힘든 기색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람 취급받으니까 몸이 덜 아픈 것 같아. 선우가 어머니의 그릇에 고기를 넣어 주었다. 엄마, 많이 먹어. 그래, 고맙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싸워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식탁에 모두가 라디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연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였습니다. 복남의 눈이 촉촉해졌다. DJ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 그냥 참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 내딛는 조그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복남도 아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분 중에 그냥 참고 말자 대신 한 번쯤은 지켜주자고 마음먹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이 사연을 소개한 이유일 겁니다. 라디오가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찌개가 부글거리고 있었다. 은별이 밥을 먹으며 웃었다. 미라가 시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선호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밥을 먹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두가 한 식탁에 모여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복남이 선호에게 말했다. 선호야. 응? 엄마가 평생 남의 목숨 챙기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엄마를 챙겨줬어. 엄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지. 복남의 손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있어서 엄마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평생 남을 지켜온 손. 이제는 지켜지는 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분식집에 간판 불이 켜졌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어서 오세요. 가게는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가벼웠다. 어머니가 식탁에서 웃고 있었으니까.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참는 대신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멜로디. 복남은 손녀를 안고 미라는 설거지를 하고 선우는 손님을 받았다. 평범한 목요일 저녁.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밤이었다. 끝.